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한국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코인 한국은행 이렇게 하면 또 연관성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아니면 단순히 어그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런 뉴스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이 한국은행과도 어떠한 연관성 그리고 어떤 발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 글로벌 금융혁명에 대한 새로운 기여에서 호카뉴스입니다. 호카뉴스는 제가 거의 다루지 않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다루기도 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호카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겠는데, 여기는 대부분은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혁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 중 하나가 파이네트워크다. 파이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텔라 생태계를 결합해서 프로젝트 디지털 통화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가 개발한 오픈 CBDC 프로젝트에 야심차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파이네트워크가 글로벌 금융환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파이는 글로벌 금융혁명이다. 스텔라 생태계를 활용해서 다른 프로젝트, 기타 표준화된 통화, 다른 국가의 데이터에 연결하는 것 외에도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CBDC 프로젝트를 위해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MIT가 공동 연구하는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는 CBDC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에는 파이코인의 미래는 뭐다? CBDC에 연결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통화,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면은 오픈 CBDC에 파이 네트워크 참여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건데, CBDC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오픈 CBDC는 개방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옹호하는 것이 이니셔티브다. 그래서 이렇게 연방준비은행과 MIT가 주도를 한다라고 돼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생태계를 결합하고 오픈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화폐 단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결제 제공업체 FCF 페이를 통해 사용자는 BTC와 같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이렇게 벤치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FCF 페이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결제 제공업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사실 지금 넷플릭스 이런 것도 이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트위터라든지 텔레그램 결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에 합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떠한 페이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파이 코인의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대표적인 걸 보면은, 기술 혁신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규모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거래비용 절감, 그리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고 했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 보안 투명성에 대해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전에 접근 권한이 없었던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니콜라스 박사는 CTO에서 인원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이 핵심 내용들인데, 자, 보시면은 CTO를 맡고 있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이 학문적 기술적 배경을 자랑을 하고,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결합해서 암호화폐를 대중에게 더 가깝게 만든다. 그리고 평생 열정을 지닌 진정한 컴퓨터 과학자다 해서 이러한 노력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컴퓨터 공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티아오판 같은 경우에는, 청티아오판은 파이 네트워크 개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다른 내용들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라는 이런 의지는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주목받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CBDC로 미래를 그리는 한국은행과 BIS라고 돼 있죠. 이게 어쩌면 오늘의 핵심 내용일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라고 딱 떠 있고 파이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거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더 알아보기 전에 CBD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논의를 해보겠다. 매일 뉴스에서 흔히 듣는 CBDC와는 다른 형태의 CBDC다. CBDC는
소비자 CBDC, 소매 CBDC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반면에 도매 CBDC는 금융기관과 상업은행 간의 대규모 거래에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은행 간 결제, 대규모 거래의 결제에 즉각적인 금융 요구가 포함이 된다. BIS와 협력을 해서 CBDC 도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은 금융계에서 혁신적이고 놀라운 조치다.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금융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남겠다는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의지는 맞으나 사실 이걸 가지고 뭐 한국은행과 파이를 엮는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과 해결이라고 나오는데, CBDC 테스트를 통한 한국은행과 BIS의 협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제거래 결제 향상과 관련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나오고, 장기적으로 CBDC 간의 긴밀한 통합을 구성할 수 있다.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인을 도매 CBDC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제안 같은 이런 생각 같은 의견을 이렇게 내놓는 건데, 마치 이거를 진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 CBDC 긴밀한 통합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뭔가 본격적인 결제가 들어가게 되려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메인넷, 오픈 메인넷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픈 메인넷.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런 결제를 받는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고 되게 한정적일 것 같은데, 오픈 메인넷이 되고 그 전에는 KYC 인증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결제까지 지원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땐 오픈 메인넷 끝나자마자 많은 기업들에서 파이코인을 뭔가 채택을 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2019년에 나온 프로젝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4년밖에 안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비트코인 하는데,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09년도에 나와서 본격적인 이렇게 상승 랠리를 타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여러분들이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09년도에서 13년도 갔던 비트코인의 파워와 그 2019년도에서 2023년도 파이코인에 갔던 그런 파워와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더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맞겠다. 왜냐면은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도 트위터 팔로워가 260만을 넘어섰어요. 이제 곧 있으면 리플도 역전하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번 달 안에는 트위터 팔로워 수도 이 리플을 역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면은 현재 트위터 팔로워 수 265.8만 팔로워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 268.8만 팔로워입니다. 지금 한 3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는 이 파이 네트워크의 화력,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정말 파이코인의 그런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가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노드 숫자도 보면은 일단은 한국이 이제 32,000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약간 지지부진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응원하고 열광하고 좀 더 파이를 모으기 위해서 노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노드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비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적은 편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비트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간에 내가 진짜 이 수익을 보고 이득을 보면 잘 되는 건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은 내가 10원짜리 하나 투자한 거 없죠. 그냥 24시간에 한번 눌러줬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득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채굴을 하면서 파이코인을 응원한다면은 분명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는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